이상한 장군. 선대 대왕 을불은 영웅담을 넘어 수없는 신화와 민담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도망자의 신분에서 태왕이 되기까지의 행보, 특히 어린 나이에 안국군의 무덤에서 수병들을 감복시킨 이야기며 허구책으로 잠시 소금장수를 했던 이야기, 낭랑 땅에서 양원거를 만나 모해를 수련했던 이야기, 무효 장자를 만나 목숨을 고한 이야기, 상부의 직찰대장 해추를 잡았다 놓아주고 다시 잡은 이야기, 이 무수한 일화들은 이제 긴긴 겨울밤 할머니가 손주를 다독여 잠재울 때 들려주는 단골 얘기거리가 되었다. 또한 제위 30년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을불의 전쟁은 온갖 영웅담의 보고였다. 그리하여 미청왕과 그의 장수들은 반신반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거구려인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인물, 서쪽의 낭랑을 지키고 있는 아불화도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소문에 어긋남이 없이 여전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평곽 전투 이후로 부쩍 기승을 부리는 모형부도 결코 낭랑만큼은 건드리는 일이 없었으며 백제나 진 등은 한 해에도 몇 번씩이나 사들을 보내어 친교를 다지는 데다 근방의 약소 세력들은 낭랑에 조공을 바치고 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니 고구려의 흉흉한 기운이 도는 중에도 낭랑의 위세만큼은 과거 최비의 시절보다 또 갑절은 더했던 것이다. 이해 고구원왕 11년 가을, 아불화도는 10년 만에 갑주를 갖추어 입었다. 그의 출전은 사유가 태왕으로 즉위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쟁이었다. 3천여 명의 백제 군사가 대방의 경계를 넘어왔다는 소식에 아불화도는 친히 휘하에 1천여 기병을 몰아 접전지로 내달렸다. 밥을 지을 솥도 막사를 지을 천도 놔두어라. 아불화도가 이끄는 고구려 중각귀병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천지를 울리는 발굽 소리와 함께 온 사방에 먼지 구름을 흩날리며 전장에 나타난 이들은 순 한 번 돌릴 새도 없이 대방의 수비군과 접전을 벌이던 백제군의 옆구리로 지쳐들었다. 막아서는 방패는 바닥에 떨어지고 들린 창자로는 부러질 뿐이었다. 백제군으로서는 척후병의 보고조차 받지 못한 채 당한 급습이었다. 할은커녕 칼질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백제군 병사가 태반이었다. 그야말로 부서지듯 무너져버린 백제군 진영의 한복판에서 가장 앞서 달리던 아불화도는 혼이 빠져 도주하는 백제군 수장의 뒷덜미를 거센 소나기로 움켜잡았다. 직후 그의 병력 같은 고함이 혼란스러운 전장을 뒤흔들었다. 항복하라. 3천여 백제군은 일순간에 모조리 무릎을 꿇었다. 너무나 압도적인, 너무도 순식간에 결정난 승부라 다치고 죽은 자조차 얼마 되지 않는 전투였다. 전투보다도 사로잡은 포로의 처우를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었다. 명을 달라는 부장들의 요구에 아불화도는 무릎 꿇은 적장을 향해 물음을 던졌다.
너희 답서를 어떻게 처우함이 옳겠느냐? 부디 용서하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백제군의 수장은 아불하도의 짧은 추궁에 기다렸다는 뜻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심약한 까닭이 무엇이냐? 근간 몇 번 주변 오랑캐에게 승리를 거두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정예군이면 고구려를 쳐부수고 대방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깊이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는 국경을 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신다면 몸값을 후히 바치겠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하고 또 지나치게 비굴하구나. 아불화도는 엎드린 채 두 손을 싹싹 비는 덕장을 보며 한숨을 흘렸다. 비굴한 자는 대개 간교하여 죽임이 옳고 솔직한 자는 대개 의리가 있어 수하러 거둠이 옳다. 너는 둘 모두에 속하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린 자식들이 있나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자이니 그냥 풀어줌이 옳으리.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복한 백제군의 수장은 황망 중에도 아불화도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서야 물러났다. 곧 떨어진 명에 따라 전원이 고스란히 석방되어 돌아가는데 백제군의 수장은 적장의 도량과 적군의 강대함에 탐복하여 돌아가는 내내 그들을 칭송하였다. 기쁘구나. 석방된 백제군 수장은 대방에서 심열이 남지 멀어지고서야 뒤를 돌아보며 엉뚱한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뒤따르던 그의 부장이 약이 올라 흥분한 목소리를 내었다. 기쁘기는커녕 치욕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찌 기쁘다고만 하십니까? 부장은 새로 장군으로 부임해온 이 사람의 하는 일 모두가 싫기만 했다. 특히 적장 앞에서 지나친 비굴함으로 목숨을 구걸한 그에게 노골적으로 대드는 참이었다. 너는 기쁘지 않단 말이냐? 아니, 대장부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 거지. 뭐가 기쁜 일입니까? 호호, 한심한 놈. 그는 부장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일은 두 배로 기쁜 것이다. 내가 지옥문 앞까지 갔다 되돌아온 게 우선 기쁘고 전쟁에 패했음에도 온전히 군사를 보존하였으니 장수로서 또한 기쁜 것이다. 아니, 장부가 명예를 잃고 살아서 무엇을? 그럼 너는 명예롭게 죽어라. 백제군의 수장은 돌연 칼을 뽑아 세차게 내리쳤다. 이에 질끈 눈을 감은 부장은 저도 모르게 양손을 내저으며 외쳤다. 자, 장군 살려주십시오. 너는 참 이상한 놈이다. 살기도 싫고 죽기도 싫으니 어쩌란 말이냐. 부장이 무어라 답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도로 칼을 칼집에 넣고 빙긋 웃었다. 절이나 한 번 더 하자꾸나. 참으로 고마운 분이 아니더냐. 곧 백제군의 수장은 멀리 고구려 진영을 향해 무릎을 꿇으며 큰 절을 올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부장도 결국 그를 따라 절을 올리니 곧 이어 백제군 장졸 모두가 동쪽의 고구려를 향해 절을 올렸다. 좋구나. 뚱한 자존감에 굳어버린 놈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으냐. 이 부여구 너희들과 함께라면 곧 천하를 얻을 것만 같다. 자신을 부여구라 말한 백제군 수장은 이윽고 군사들의 영을 내려 진평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패전병들은 하루에 반나절만을 걸었으며 돌아가는 내내 노래를 불렀고 멈출 적마다 고기와 술을 먹고 마셨다.
강가에 이르러서는 몇 가지 가문이 세상 그 어느 승정군도 이들보다 즐겁지는 못할 것이었다. 모두 부여구의 명에 이한 것이었다. 그렇게 즐거이 회군하는 장들들은 새로 부임한 느슨한 장군 부여구를 차츰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다. 전쟁에 졌음에도 병사들이 오히려 이겼을 때보다 더 좋아하다니. 돌아가는 내내 하는 일마다 반대하던 부여구의 부장 마코해는 비로소 제 상관의 비범함을 깨닫고 혀를 내둘렀다. 군사들이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감을 곧 있을 해산을 아쉬워함을 본 까닭이었다. 세상 일이라 모두 마음이 지어낸 게 아니더냐. 무슨 일이든 좋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부여구와 함께 걸터앉아 지는 해를 보던 마코해는 부여구가 던진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손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저는 단기의 군마가 필사적인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살피던 마코해가 급히 물었다. 장군, 저기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자는 고구려의 전령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그 장수가 보낸 전령일까요? 세상에 아이를 태우고 달리는 전령도 있느냐? 부여구의 핀잔에 자세히 보니 정말로 군마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 뭐 하는 놈이기에 아이를 태우고 전장을 저리도 경주하듯 달린답니까? 신기한 놈이군요. 마침 심심하던 터에 잘 되었다. 가서 세워보아라. 부여구의 지시에 의해 몇몇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자 달리던 군마는 급히 멈추어 섰다. 과연 그들은 전령이 아니었다. 바로 구부와 우왕, 해를 쫓아 서쪽으로 달리던 엉뚱한 두 인물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 해가 또 져버리고 말았다. 말을 몰던 우왕은 백제군의 복색을 알아보고는 심장이 멎을 듯 놀라 얼굴을 굳혔고 구부는 지는 해를 서운한 듯 바라보다 말에 탄 채로 마코해에게 작은 은부치를 던지며 당당히 말했다. 보아하니 얼마 전 고구려와 일전을 겨루고 돌아가는 바로 그 백제군이 모양인데 군막에 묵을 곳을 잡아주시오. 언급결에 은부치를 받아든 마코해가 되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온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는 고구려의 학자이며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가는 중이요. 고구려 된장군으로부터 생사육골의 은혜를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설마하니 나를 괴롭히지는 않겠지요? 명쾌히 대답한 구부는 씩 웃으며 은부치를 하나 더 꺼내어 던졌다. 가장 맛있는 식사도 부탁하오. 고구려의 학자? 마코해는 손에 들려져 있는 은부치를 살폈다. 민간에서 통용되는 것이 아닌 양 은부치는 상당히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었다. 마코해가 부여구의 기색을 살피려 하는데 묘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부여구는 이미 양팔을 벌리고 웃음을 가득 띤 채 어린 고구려 학자를 맞이하고 있었다. 백제군 군영의 중앙에 위치한 부여구의 막사에서 구부와 우왕은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성찬을 마주했다. 창백해진 얼굴로 음식을 입에 대지도 그렇다고 구부에게 무어라 말을 하지도 못하는 우왕. 구부를 신기하다는 듯 찬찬히 뜯어보는 부여구. 그리고 태평스러운 얼굴로 즐거이 음식을 씹어 삼키는 구부. 이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다. 평양에서 해를 쫓아 여기까지 왔다고? 부여구는 구부가 젓가락을 넣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물었다.
보름도 넘었소. 구부의 의문스러운 대답에 부여구가 다시 물었다. 해는 왜 뜨는가? 해라는 놈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지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단 말이요. 그러려면 이놈이 언젠가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 꼴을 볼 수가 없었잖소. 그래서 아무래도 밤을 타고 돌아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돌아가려면 돌아가는 지점이 있지 않겠소? 그래서 그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려고 서쪽으로 가는 중이요. 찾지 못하면 그때는 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이지요. 어제의 해, 오늘의 해, 내일의 해가 다 다른 해라는 말이요. 부여구는 거기까지 듣고서야 빙그레 웃었다. 고구려의 학자라. 하하, 학식도 그렇지만 백장이 웬만한 장수는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군. 젖국이 군막에 잠자리를 청하는 게 마치 제 집에 이불 깔라는 투니. 설마 하니 장군씩이나 되는 이물이 은혜를 원수로 갚겠어? 어쨌든 군막에 와 돈을 내놓으며 잠자리를 청하는 학자라니 대단해. 우리 통선명이나 하지. 내 이름은 부여구, 백제의 상장군이네. 비류왕의 차남인 부여구는 어딘지 끌리는 이 고구려의 어린 학자에게 자신을 강조하고 싶어 목소리에 무게를 주었으나 그분은 별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듯 태연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상에 벌렁 들어누웠다. 그리고 부여구가 뭐라 더 묻기 전에 이미 잠에 들어 새근거리니 부여구는 허허로운 웃음만 짓고 자신의 막살을 비워주었다. 이튿날 달기 울자마자 일어난 그분은 한 점도 이루지 못한 우왕을 불러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제야 사람이 안색으로 돌아온 우왕이 준비를 서두르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부여구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왔다. 부여구는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입을 열었다. 산해경에 보면 해는 둥근 하늘을 타고 서쪽 권룡산까지 가서 함지라는 연못에 빠졌다가 땅 밑을 지나서 다시 동쪽 끝에 부상이라는 나무에서 떠오르는 기록이 있어. 즉 권룡산이 바로 내가 찾는 해가 되돌아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지. 부여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그분은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들은 말을 곱씹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양을 보고 있던 부여구 역시 함께 웃으며 물었다. 그렇게 우스운가? 권륜산에서 돌아온다는 건 어쨌거나 한인들의 전설일 터. 그 너머의 서역인들은 해가 뜨거워 살이 검게 탄다는데 그럼 그 해는 뭐란 말이람? 한인들은 세상이 모두 자기네 머리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바보들이군. 맞다. 그들은 제 땅 너머의 것들은 생각하는 법이 없지. 권륜산이 서쪽 땅끝이라는 생각 또한 그런 데서 기인했을 터이니.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마 기록하여 전해진다는 것은 고래로 천문에 대한 관찰이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가? 찾아 물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는 소리지. 구부가 은영중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거기까지 말한 부여구는 지그시 구부를 바라보며 권유했다. 마침 우리도 서쪽으로 가는 중이다. 어떤가? 서쪽으로 더 갈 생각이 있다면 내가 국경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지. 부여구는 이 어리지만 특이한 고구려 학자에게 묘하게 끌리는 데가 있었다. 그분은 생각할 것도 없이 승낙하였고 그들은 동행하게 되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분은 부여구가 그간 보아온
여타 유자들과는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크게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읽어보지 않은 구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 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대부분 회의적이었으며 그에 관한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 여태껏 책에서 물음을 얻고 책에서 답을 찾기만 해온 구부에게 그와의 문답은 너무도 즐거운 것이라 구부는 부여구에게 잠시도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고 부여구 역시 구부의 색다른 질문들을 좋아하여 되도록 깊이 생각하여 답하였다.